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그마에서 조금 더 어려운 기능을 써서 이렇게 사이즈 레이아웃이 바뀌는 이런 화면과 그리고 간단하게 사이즈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수업 자료 아래 링크에 넣어뒀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심플합니다.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 기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반응형 화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사이즈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사이즈 같이 대응되는 화면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예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토 레이아웃은 자동으로 간격이 설정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잡고서 또는 오브젝트 잡고 Shift A 눌러서 걸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이 프레임 해제랑 똑같아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토 레이아웃을 걸고 딱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뜨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서 프레임 사이즈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오토 레이아웃 속성 패널에서 값을 입력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각각이 무엇인지는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요. 요 인터페이스들은 직접 한번 예제에서 만들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오토 레이아웃에서 꼭 아셔야 하는 핵심 이론을 짚어드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나눠서 묶는다예요. 이 나눠서 묶는다는 것은 레이아웃의 방향, 가로 또는 세로죠. 그리고 간격을 설정할 부분, 어디끼리 묶어서 그룹핑해서 그 사이에 간격을 줄 건지를 기준으로 고려해서 나눠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으로 하나씩 묶어 나가면서 블럭을 조립하듯이 합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 먼저 5번 프레임이라는 교환해서 5번 프레임 옆에 이 예시를 연습해 봅시다. 예제를 찾아주시고요. 이 컨테이너라고 된 프레임 두 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 볼 건데 두 개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Add 오토 레이아웃을 하시거나 단축키 Shift A를 입력해서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줍니다. Shift A 눌러서 이렇게 걸어주면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이는데 이게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축키는 무조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무조건 외워두시면 좋고 우선 이렇게 이제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 옵션이 뜨고요.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이 방향이고 프레임마다 하나의 방향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격 24 이렇게 입력해 보면 이 사이에 제가 Alt 누르고 한번 찍어 보면 이렇게 24 간격이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 프레임 선택해서 좌우, 상하 이렇게 0, 0 된 부분이 이제 상하, 좌우, 마진각, 여백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2, 32 한번 입력해 보면 전체 상자에 컨텐츠를 제외한 공간에 좌우 상하에 32씩 값이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체 프레임 선택해서 오른쪽에 Fill이라는 메뉴를 딱 클릭해서 배경 넣어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에 여백이 생긴 형태로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 가로 방향으로 묶어줬죠. 가로 방향 프레임으로 묶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블럭들이 세로 이렇게 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전체 블럭은 세로 방향으로 한 번 더 묶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프레임을 싹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Shift A를 눌러서 이렇게 한번 묶어 보시면 이번에는 세로 방향의 프레임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간격을 입력했을 때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간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하좌우에 또 제가 40, 4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면 상하좌우에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찌그러지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이 찌그러진 프레임도 안쪽에 있는 알맹이를 딱 감싸는 허그 컨텐츠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프레임까지 제가 색깔을 한번 넣어서 한번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 완성이 됐는데 오토 레이아웃의 이점은 이렇게 자동 간격이 되도록 묶어놨을 때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또는 백스페이스 눌러서 삭제하면 전체 영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번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컨트롤 C, V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더 붙여보고 여기 중에 하나는 구분이 되도록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안쪽에 있는 다른 것들과 색상이 구분되도록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이 블럭을 이렇게 묶었을 때 방향키를 상하로 이렇게 제가 움직여보면 전체 엄마 프레임 묶인 방향 안에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 블럭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색깔 바꿔서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선택했을 때 좌우 하면 이 블럭 1, 2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의 가장 기본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작은 단위로 오토 레이아웃을 방향에 따라 묶어주고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처음에 오토 레이아웃 할 때 많이들 헤매시는데 이 기본기만 잘 가지고 계셔도 덜 헤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어서 쭉쭉 제가 핵심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토 레이아웃에는 유연하게 간격을 대응하는 방법, 레이아웃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토라는 것과 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연하게 간격을 대응한다는 것은 전체 프레임이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이 사이 간격을 자동으로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는 가로 레이아웃이었던 배너 같은 게 프레임 줄이면 세로로 바뀌었다가 늘리면 가로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가로형, 세로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단 화면에서 지금 오토라는 것과 이 랩이라는 기능의 위치를 잘 봐두시고 우리 예제를 통해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헤더와 위 아래쪽에 이렇게 컨텐츠들을 드렸어요. 첫 번째 헤더부터 볼까요? 이 헤더 같은 경우에는 로고랑 메뉴가 있든 또는 로고랑 햄버거 메뉴가 있든 이 사이 간격이 전체 해상도나 이 너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사이 간격이 고정인 상태보다 자동 모드로 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전체 프레임, 지금 이 헤더와 이 햄버거 메뉴가 있는데 이 전체 프레임 선택하고 간격 부분에 보시면 딱 열었을 때 오토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 한번 딱 설정해 보면 오른쪽 끝으로 딱 붙죠. 그리고 한번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을 전체 프레임 너비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동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숫자를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정된 채로 있고 줄이거나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깨져서 보이죠. 우리가 설정한 24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즈 바뀔 때는 오토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토 설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 랩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리스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 따라 만들 때 한번 만들었던 리스트라서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레임들을 다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번 묶어보고요. 왼쪽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들을 다 선택해서 또 Shift A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해서 오른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한번 묶어서 프레임 전체를 줄였을 때 얘들이 가로 레이아웃이었다가 세로 레이아웃으로 바뀌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선택해서 Shift A 눌러서 전체 묶은 레이아웃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면 가로 방향으로 이 두 리스트가 묶였죠. 근데 이제 여기 상태에서 오른쪽에 아까 랩키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프레임 너비에 따라서 레이아웃 방향을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눌러주시고 한번 줄여볼까요? 그러면
지금 가로였던 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뀌어요. 엄마 프레임 줄어들 때마다 공간이 없어지면 밑으로 툭 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랩은 이런 경우에 쓰시는 거고, 만약에 제가 랩을 해제를 한다면 줄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랩을 가로 방향 키에서 이 랩을 설정하고 줄여보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어버리죠. 가로, 세로로 유연하게 대응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일 때만 여기 랩이라는 키가 보이니까 요거는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이 오토 레이아웃의 리사이징이라는 개념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에는 이 사이즈, 그러니까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식을 정해주는 리사이징이라는 개념이 있고,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너비 값과 높이 값을 열어보면 이렇게 픽스드, 허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방금 리스트 묶으셨죠? 근데 리스트 묶었는데 이 리스트 묶은 걸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늘려볼게요. 늘리면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엄마 프레임 여백이 오른쪽에 이렇게 여백이 남죠. 사이에 이 전체에 설정한 98이라는 간격 외에도 오른쪽에 이렇게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된 상태를 픽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엄마 프레임 안에 있는 공간을 내가 채울 거야, 이 필 컨테이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남은 여백을 채워버리죠. 그래서 엄마 프레임의 남은 공간들을 안에 있는 지금 자식 요소,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프레임들이 채워버리는 것을 필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컨텐츠를 줄여보면 픽스드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값을 지정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체 프레임, 엄마 프레임이 이렇게 여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 프레임의 여백을 그냥 아예 싹 없애서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엄마 프레임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 안에 알맹이만큼 딱 맞게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허그 컨텐츠 안에 있는 알맹이를 감싸 안는, 엄마 컨테이너가 안에 있는 알맹이를 감싸 안는다라고 해서 허그 컨텐츠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알맹이만큼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피그마에서는 오토 레이아웃 리사이징이라고 하고,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안에 있는 자식들이 엄마 컨테이너의 빈 공간을 채울 때는 필 컨테이너, 그리고 엄마 프레임이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이거나 혹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여백이 있을 때 알맹이만큼 딱 들어가게 해주는 속성을 허그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그를 설정하든 필 컨테이너를 설정하든 내가 임의로 이렇게 프레임을 줄여버리면 값을 고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스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속성이 있다면 그냥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 값은 너비, 높이 값 똑같이 각각 이렇게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걸 충분히 보셨다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에 모작을 했던 프로필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인풋을 감싸고 있는 요 컨테이너, 엄마 컨테이너가 찌그러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이 인풋 사이즈만큼 딱 맞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안에 있는 컨텐츠를 허그, 감싸 안는다라고 해서 이 너비 값을 허그 컨텐츠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엄마 전체 프레임이 이렇게 딱 안에 있는 알맹이에 맞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자기소개 부분 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내용 입력하는 부분이 꽉 차야 되는데 엄마 컨테이너에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엄마 컨테이너의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하니까 필 컨테이너를 해주시는 거죠. 필 컨테이너. 그래서 대부분 반응형에서 엄마 프레임 아래에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하는 아이들은 필 컨테이너 설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엄마 컨테이너 한번 줄였다 늘렸다 해보면 엄마 컨테이너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액체와 같은 속성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을 볼게요. 버튼은 안쪽에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데 찌그러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텍스트만큼 내가 크기를 똑같이 만들 거야. 안에 있는 알맹이 딱 감싸안게 만들 거야 할 때 너비값 열어서 허그 컨텐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텍스트, 이 가입 신청이라는 텍스트를 제가 수정해보면 네, 이렇게 영역이 같이 늘어나죠. 그리고 반대로 삭제를 해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알맹이에 맞게 겉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 핵심을 랩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나눠서 묶는다. 근데 나눠서 묶을 때 기준은 레이아웃 방향이랑 내가 간격을 어떻게 그룹핑해서 묶을 건지 이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요. 블럭을 합치듯이 만들어 나갑니다. 블럭을 합치듯이 만들어 나가고 두 번째, 유연하게 간격을 대응할 땐 오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이즈 바뀌는 부분 있죠. 헤더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할 때는 랩이라는 기능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가로형이었다가 프레임이 줄어들면 세로형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연습했던 예시는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사이징을 이해한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 이 필 컨테이너는 엄마 프레임 여백을 채워버릴 때, 그래서 반응형 할 때 안쪽에 있는 프레임에 대부분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엄마 프레임,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프레임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여백이 너무 많을 땐 허그 컨텐츠라는 걸 써서 안에 알맹이 딱 맞게 들어가게 해준다. 그리고 강제로 프레임을 늘리거나 값을 설정하면 무조건 픽스드로 바뀐다 였어요. 자, 우리 다음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이 프레임 우리가 그린 격자에 맞게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사이즈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화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화면에는 그리드라는 기능이 쓰였는데 이 그리드는 올해 컴피그에 발표된 기능으로 그냥 정말 쉽게 그냥 프레임에 이렇게 격자 같은 걸 만들어서 내가 컨텐츠만 퍼즐처럼 딱 맞춰서 넣으면 이 격자에 맞게 안에 있는 컨텐츠가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가로로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야 되는 이런 화면에 적절하게 쓰실 수 있고 반응형 테이블 같은 거 작업하실 때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바로 만들어 볼 텐데 정말 쉽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프레임을 선택해서 바닥에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오른쪽에서 사이즈 1000에 50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방향에서 네 번째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2x2라고 뜨는데 이 부분이 그리드 표 수를 정해주는 부분이라서 제가 가로 3, 세로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백, 상하좌우 여백도 마진값도 똑같이 주면 되는데 그냥 48, 48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만큼의 여백이 들어간 이런 그리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격자에 맞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역이 작은 것들은 그냥 한 칸을 쓰고 영역이 넓은 것들, 즉 병합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뭐 2칸, 3칸씩 써서 넓게 설정을 하시면 그 사이즈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오른쪽에 타이틀과 카드를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것들을 이 격자에 맞게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서 사이즈 줄이고 맞추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카드 3까지 딱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타이틀도 똑같이 집어넣어서 프레임 사이즈를 좌우 상하를 이렇게 맞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제목이 살짝 위로 뜨잖아요. 그럼 이 프레임 선택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 레이아웃 판이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을 중앙으로 찍어주시면 중앙 정렬로 됩니다. 이 선택한 프레임 안에서 컨텐츠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걸 완성한 걸 프레임을 좌우로 한번 줄였다가 늘렸다 해보시면 이 사이즈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그리드예요. 너무 쉽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칸을 더 이상 쓰지 않아서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전체 프레임 선택했을 때 지금 상단에 보면 오토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딱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칸을 좀 유연하게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칸을 그냥 뭐 3칸이었던 걸 2칸으로 줄여줘 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딱 줄여보면 레이아웃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표 있는 데를 찍어서 다시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다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리드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할 때 오토 레이아웃을 쓰실 때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 컨테이너 랩 그리고 민 맥스 위드스 하이트라고 해서 최소 최대 값입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필 컨테이너는 뭐였죠? 엄마 컨테이너 채우는 속성이었죠. 그리고 랩은 레이아웃의 방향이 바뀌는 거였어요. 엄마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가로였다가 세로였다가 되는 기능이었고 민 맥스 위드스 하이트는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에 제약값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토 레이아웃 걸린 프레임 선택해서 너비 값이나 높이 값을 열어보면 add min width, add max width 이런 식으로 최소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최소 값을 500이라고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체 프레임을 줄였을 때 50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값, 내가 최대값은 700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똑같이 700, 500 사이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사이즈를 제약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값을 수정할 때는 그냥 여기서 오른쪽에서 바로 수정하고 제거를 할 때는 전체 메뉴, 아까 눌렀던 전체 메뉴 들어가서 Remove Min and Max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이게 왜 이 반응형,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할 때 중요하냐면 필 컨테이너라는 요 친구가 이 엄마 컨테이너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맞추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랩을 설정을 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알맹이들, 여기 지금 안쪽에 있는 컨텐츠 프레임들에 최소값을 걸고 36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얘들은 360이라는 최소값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랩을 설정을 하고 프레임을 한번 줄여보면 이 360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얘들이 컨테이너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똑같이 필 컨테이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밑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지금 필 컨테이너, 랩 그리고 최소값 정확하게 말하면 최소값이 될 것 같아요. 최소 최대값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윈미드스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화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시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완성 예시를 보면 이렇게 줄였을 때 컨테이너가 레이아웃 바뀌면서 이렇게 액체처럼 유연하게 대응되는 이런 화면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쉽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있는 이 박스들을 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Shift A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으면 오토 레이아웃은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안에 있는 컨텐츠 우리가 값을 설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랩을 설정을 했는데 한번 줄여보면 아까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 각각 컨테이너에다가 최소값이라는 걸 설정해서 강제로 찌그러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선 밑에 있는 컨테이너부터 보면 최소값을 478 그러면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프레임 선택하시고 미니멈 478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200 얘도 아마 200이었던 것 같은데 200 좁은 것들은 200 그러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선택해서 미니멈 200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레임 세 번째와 다섯 번째였어요.
그리고 앞에 다른 컨테이너들도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할 건데 저랑 똑같이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356 그리고 두 번째 478이네요. 두 번째도 478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390을 했어요. 그럼 제가 390 이렇게 설정하면 벌써 떨어졌죠. 이 공간들이 얘들이 최소값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얘도 다 설정이 지금 보시면 최소값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위드스 값 옆에 이렇게 줄이 생겨요.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다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컨테이너를 줄여보면 각자의 이 최소값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연하게 사이즈가 대응이 돼요. 각각 다르게 주니까 이 상자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단 아래쪽에 컨텐츠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타이틀과 아래쪽에 컨텐츠 또 선택해서 Shift A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잡아주고요. 그리고 배경색 딱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위에 이제 여백이 너무 없으니까 전체에 여백을 한번 넣어줄게요. 좌우에 16, 상하에 80 정도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줄여보면 근데 유연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상자가 반응을 안 하죠. 이게 오토 레이아웃이 프레임마다 서로 리사이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프레임이 생겼으니까 이 상자도 리사이징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상자 선택하고 필 컨테이너 처리를 하시면 이것도 필 컨테이너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줄여보면 얘들을 감싸고 있는 엄마 상자가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필 컨테이너 채워버리는 속성으로 설정이 되면서 전체를 줄이거나 늘렸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마무리를 한다면 전체 화면에 또 요 최소 최대 값을 설정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비 값에 최대는 1440 그리고 민 위드스 최소는 예를 들어서 360? 360 너무 작을까요? 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500 정도로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줄여보면 최소값 500에서 최대값 1440 사이로 그냥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화면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오늘 배웠던 것들을 잘 응용을 하시면 복잡한 화면도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퀴즈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퀴즈 오늘 배운 내용 토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퀴즈까지 잘 맞춰보셨나요? 의외로 시작할 때 오토 레이아웃을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응용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